그게 이제 인공지능 로봇이 급속도로 발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 교육 방식이 이제 갈수록 먹혀 들어갈 것이다라는 이제 그런 확신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리고 이제 이 인공지능 로봇의 그 발달 속도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신문이나 뉴스에서 나오는 것보다 훨씬 빠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언론에서 나오는 것보다 좀 더 디테일한 보도들을 보면은 굉장히 빨라요. 근데 항상 그 언론은 통제를 당하고 사람들이 너무 충격을 안 받게 한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사람들의 인식이 너무 빨리 변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기득권이 더 빨리 흔들리게 돼요. 그래서 그래서 저절로 보수화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뭐냐면은 폭탄 돌리기 경향이 강해요. 지도자들은 자기가 있을 때 폭탄이 터지면 안 돼. 그러니까 별 문제 없어요. 그리고 다음에 공을 넘기려고 그래, 폭탄을. 그러다 보니까 이 보도들이 있는 그대로 이렇게 잘 전달이 안 되고 약간 완화돼서 전달이 돼요. 특히 우리나라 남북한의 어떤 문제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전쟁 위험이 정말로 커졌다 이렇게 뉴스 안 나오잖아요. 네,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근데 그건 교육계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교육계에 있어서도. 그러다 보니까 그 몇 년 내에 뭐가 얼마나 빨리 변할지를 잘 예측하기 힘들고 또 하나 이런 측면이 있어요. 이제 제 강의를 좀 비판하는 사람 중에 그래도 기본적인 직업은 안 없어진다. 너 너무 혁신적으로 말이야. 인공지능 로봇이 마치 모든 분야를 다 먹어버릴 것처럼 자꾸 강의하는데 너 책 팔라고 너 뭔가 좀 주목받으려고 너무 과격하게 얘기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도 특히 제가 학생 상담을 직접 할 때 대학생이라든가 중고등학생들 상담을 직접 할 때는 절대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 아이한테 로드맵을 길러준단 말이야. 몇 년 후에는 이런 상태가 될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가 지금 사실은 어떤 분야를 가게 되면은 몇 년간은 보장될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 그 직업이. 근데 거기는 가자마자 다음 직업으로 너가 좀 준비를 해야 될 거야. 이런 식으로 그 미래 전망에 대해서 로드맵을 그려주는 식으로 하는데 내가 그 친구들한테 꼭 하는 얘기는 이미 레드오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죠. 손을 쓰는 요리, 손을 쓰는 요리가 머리를 쓰고 모니터 앞에 앉아 있는 직업보다는 더 안전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너는 요리사가 되라 이렇게 얘기하진 않아요. 그렇게 얘기하진 않고 어렸을 때 요리 경험을 많이 하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누가 저한테 저 요리학과로 진학할까요? 라고 질문을 하게 되면 대답이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냐? 그런데 이미 목이 좋은 곳에 레스토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자식들이 너랑 똑같이 요리를 전공했을 때 누가 더 유리할 거라고 생각하니?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또 하나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인간의 감정을 다루는 심리 상담가가 될까요? 라고 물어보면 하지만 이걸 기억해라. 지구상에는 수많은 정신과 의사가 있다. 무슨 얘기죠? 변호사가요. 예전에 그 변호인이라는 그 영화를 보면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어떤 국밥집 아들이 이렇게 가짜 간첩으로 구속되기 전까지 했던 일이 뭐였냐면 부동산 관련 일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공인중개사의 영역이 있는데 부동산 공인중개사의 영역을 해도 되는 자격증에 그게 변호사 자격증에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부동산 계약서를 쓸 수가 있어요, 변호사가. 근데 왜 지금까지 그거 안 했죠, 사람들이? 체면 때문에 창피해서 아니 어떻게 공인중개사 하는 걸 변호사가 내가 왜 해?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완전한 서민 출신인 노무현 그냥 그 실화인지 아닌지 몰라. 그 영화상의 스토리예요. 그분이 그 부동산 관련된 일을 해주면서 돈을 아주 잘 법니다. 그 옛날에. 예. 자, 근데 최근에 이 경향이 다시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변호사들이 이제 할 일이 없다 보니까 자꾸 부동산 쪽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번에 그 신문에 났었나 뉴스에 났었나 그 공인중개사들이 변호사들이 우리 일을 하지 못하도록 또는 법무사가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변호사들이 법무사 이렇게 일을 넘어오지 않도록 뭔가 좀 정부에서 규제를 좀 해달라 이런 청원이 올라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정말 정식 의대를 나오고 정신과 의사가 더 이상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 정신과 의사한테 밀렸을 때 이 사람들은 체험하고 여행하고 같이 걸어다니면서 상담해주는 그런 직업을 선택할 거란 얘기예요. 레드오션이죠. 즉 학력 인플레이션과 능력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미 기득권층에서 돈 되는 대로 쫙 밀려 내려온단 말이에요. 이 현상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에 내가 자라나는 아이들한테는 더 강력하게 인공지능 로봇을 경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 로봇이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을 길러야 되고 그런 체험을 해야 되고 심지어 너는 평생 놀 생각까지 해야 된다. 오히려 잘 놀아야지 돈을 번다. 이렇게 얘기해주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 레드오션에서 그 변호사가 공인중개사 일까지 하는 그런 현상들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일어날 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젊은 애들이 갈 데가 없어요. 그 또 하나가 뭐냐? 100세 시대가 아니라 200세 시대예요. 200세 시대. 즉 어떤 전문 영역에서 이 사람들이 안 죽어요. 그 일을 계속해. 그죠? 그러니까 저는 블루오션 전략으로 강의를 하고 블루오션 어차피 제 강의를 듣는 사람도 소수지만 강의를 듣고 실행하는 사람도 소수예요. 그죠? 과격하게 인공지능 로봇이 가져올 그런 어떤 우려점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제가 더 과감하게 얘기하는 게 그 전략을 저는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왜 그렇게 과격하게 얘기하냐 이러는데 저는 충분히 과격하게 얘기할 만한 제 명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유가 있고 어차피 실행할 사람은 많지 않기 때문에 관념에서 벗어날 사람은 100명 중에 2~3명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정말 제가 쓴 책이라든가 제 강의가 지금하고 좀 안 맞을 것 같지만 저는 확률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제 강의대로 하는 사람의 성공 확률이 70%일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30%일 것인데 7대3조로 보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즉 지금 고등학생이냐 중학생이냐에 따라 그 퍼센트가 달라져 확률이. 지금 대학생이냐에 따라서. 지금 대학생이면은 제 방식대로 살면은 실패 확률이 더 높아요. 그래서 뭐냐면은 지금 이미 성인이 된 사람한테는 저는 더 디테일하게 상담을 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식대로 내가 말한 대로 하면 이 사람은 실패 확률이 더 높으니까. 더 좁은 성공 확률이기 때문에 그것을 좀 더 면밀하게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지금 유치원생이야. 그럼 굳이 제가 상담 안 해도 돼요. 그냥 내 강의대로 살면 되는 거야. 성공 확률이 훨씬 높으니까. 상황에 따라 다른 거예요. 제가 특히 상담하는 사람의 연령이라든가 상황에 따라서 다 개별 맞춤을 진단을 해요. 하는데 전체 강의는 과격하게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우리 구독자님들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지금 처음 하네요. 처음. 그런 항의를 하는 사람이 많아서 지금 전화통화로 제가 한풀이 하는 거예요.